링라이트가 깜빡였어요. 딱 한 번. 아주 짧게. 마치 경고처럼. 그때는 몰랐죠. 그 깜빡임이 제 인생의 경계선이 될 줄은. 빛이 한 번 흔들리고 모든 게 갈라지기 시작했다는 걸. 저는 윤서예요. 29. 중고 명품 라이브 커머스 셀러. 사람들은 제 방송을 윤서의 진품 감정실이라고 불러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밤 9시. 저는 링라이트 앞에 앉아요. 카메라를 켜고 채팅창을 열고 제가 가진 것들을 세상에 보여주죠. 그날도 똑같았어요. 금요일 밤 9시 정각.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해요. 채팅창이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윤서 언니 오늘도 예뻐요. 구매요. 오늘 뭐 나와요? 하트 이모티콘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오늘의 첫 번째 상품을 들었죠. 샤넬 클래식 플랫백. 미디움 사이즈. 캐비어 가죽의 골드 체인. 상태 A급. 자, 오늘의 메인이에요. 보세요. 이 퀼팅. 손으로 만져보면 느껴지는 이 촉감. 정품 인증서 있고요. 구매 영수증도 있어요. 저는 가방을 카메라 앞에서 천천히 돌렸어요. 빛이 가죽 위를 부드럽게 훑었죠. 더스트백을 펼쳐 보여주고 인증서의 홀로그램을 확대해서 비췄어요. 이게 제일이에요. 진짜를 증명하는 것. 가짜들 사이에서 진짜를 찾아내고 그 진짜를 믿는 사람들에게 연결해 주는 것. 채팅창이 더 빨라졌어요. 가격이요? 사이즈 어때요? 상태 진짜 좋다. 찜이요. 그때였어요. 띵. 휴대폰 알림음이 울렸어요. 라이브 중에는 보통 무음으로 해두는데 그날따라 깜빡했나 봐요. 화면을 흘깃봤죠. 엄마라고 떠 있었어요. 전화가 아니라 문자였어요. 지금 통화 가능해?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라이브 중이었으니까. 하지만 엄마가 먼저 연락하는 일은 드물었어요. 늘 제가 먼저 전화하고 제가 먼저 안부를 물었으니까. 엄마가 먼저 문자를 보냈다는 건 뭔가 있다는 뜻이었죠. 잠깐만요. 여러분. 1분만 실례할게요. 저는 마이크를 끄고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엄마가 받았어요. 아니, 엄마라고 생각했어요. 윤서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울먹이는 것 같았죠. 엄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지금 당장 보내야 해.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엄마 목소리가 이렇게 불안하게 들린 적이 있었던가. 기억을 더듬었지만 떠오르지 않았어요. 엄마는 늘 담담한 사람이었거든요.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도, 제가 취업에 실패했을 때도 엄마는 울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밥을 차리고 조용히 제 등을 토닥였죠. 그런 엄마가 울고 있었어요. 엄마, 천천히 말해. 무슨 일이야? 돈이 필요해. 지금 당장. 급해. 얼마? 300만 원. 300만 원.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엄마가 이렇게 급하게 말하는 걸 처음 들었어요. 뭔가 큰일이 난 거라고 생각했죠. 병원비인가? 아니면 누가 다쳤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알았어. 엄마, 보낼게. 계좌번호 알려줘. 아니야. 송금 말고 택배로 받아야 해. 택배? 응, 택배. 물건으로. 지금 있는 거 그 가방 있잖아. 그거 보내. 이상했어요. 엄마가 제 라이브를 본 적이 있었던가. 제가 지금 가방을 팔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하지만 그 순간에는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기만 했어요. 엄마 목소리가 너무 다급했으니까. 가방? 지금 팔고 있는 거? 응, 그거 보내줘. 기사가 갈 거야. 문 앞에 놔두면 돼. 엄마, 그게 무슨... 제발, 윤서야. 시간 없어. 믿어줘. 그 한마디가 저를 무너뜨렸어요. 엄마가 제게 믿어줘라고 말한 적이 있었던가. 없었어요. 엄마는 늘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었으니까. 말로 부탁하는 법이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알았어. 엄마. 알았어. 전화가 끊겼어요. 정확히 10초. 나중에 통화 기록을 확인해 보니 딱 10초였더라고요. 10초 만에 저는 모든 걸 결정했어요. 저는 라이브 화면으로 돌아갔어요. 채팅창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언니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괜찮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한 줄이 있었어요. 그거 딥페이크. 저는 그 글자를 봤어요. 분명히 봤어요. 하지만 그냥 지나쳤죠. 악플러려니, 장난이려니 했어요. 엄마 목소리를 어떻게 의심해요? 세상의 모든 걸 의심할 수 있어도 엄마 목소리는 못해요. 그건 제가 태어나서 처음 들은 소리고, 가장 많이 들은 소리고, 가장 익숙한 소리니까. 죄송해요,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끊을게요. 급한 일이 생겨서 저는 라이브를 종료했어요. 화면이 꺼지고 링라이트가 또 한 번 깜빡였어요. 이번엔 더 길게. 마치 저를 붙잡으려는 것처럼. 하지만 저는 이미 일어서고 있었어요. 샤넬 가방을 더스트백에 넣고 상자에 담고 있었어요. 엄마가 보내라고 했으니까. 엄마가 급하다고 했으니까. 그게 제 마지막 판단이었어요. 아니, 판단이 아니었죠. 그건 그냥 반응이었어요. 엄마 목소리에 대한 조건 없는 반응. 문 앞에 상자를 내려놓고 저는 잠깐 멈췄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스쳤어요. 택배 기사가 밤 9시에 온다고. 그것도 제가 방금 포장한 걸 가지러? 말이 안 됐어요. 하지만 그때 문 앞에 발소리가 들렸어요. 똑똑, 노크 소리. 택배요. 남자 목소리였어요. 낮고 사무적인. 저는 문을 열지 않았어요. 그냥 문 앞에 상자를 밀어뒀죠. 그게 엄마가 말한 방식이었으니까. 발소리가 멀어지고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문을 열고 복도를 봤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상자도 없었어요. 그제야 저는 휴대폰을 들었어요. 배송 추적 앱을 열었죠. 방금 보낸 건데 벌써 추적이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배송 상태가 떠 있었어요. 배송 완료. 완료? 방금 보냈는데. 저는 주소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심장이 멎었어요. 주소가 없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주소는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주소가 아니었어요. 지도에 찍힌 위치는 빈 공터였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냥 빈 땅. 띵. 알림음이 또 울렸어요. 같은 소리, 같은 진동. 하지만 이번엔 문자가 아니었어요. 앱 알림이었어요.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에서 온 알림. 오늘 판매 상품 배송 완료 처리되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봤어요. 판매. 배송 완료? 저는 판매한 적이 없는데. 저는 그냥 엄마한테 보냈을 뿐인데. 그때 옆방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TV 소리, 예능 프로그램의 웃음소리. 엄마는 옆방에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복도를 걸어서 엄마 방 앞에 섰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죠. 엄마는 침대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멀쩡하게, 평화롭게, 울지도 않고, 당황하지도 않고. 엄마,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가 고개를 돌렸어요. 왜? 윤서야? 방송 끝났어? 엄마, 방금 전화했잖아. 전화. 나 전화 안 했는데.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소리는 없었어요. 그냥 고요했어요. 너무 고요해서 제 심장 소리만 들렸어요. 엄마가 돈 보내라고, 가방 보내라고. 무슨 소리야? 나 방금까지 TV 봤어. 전화 안 했어. 저는 휴대폰을 들었어요. 통화 기록을 보여줬어요. 엄마 10초. 엄마가 화면을 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저었어요. 이거 내가 안 했어. 내 폰 여기 있잖아. 엄마가 자기 휴대폰을 들어 보였어요. 통화 기록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주저앉았어요. 복도 바닥에 그냥 주저앉았어요. 그럼 그 목소리는 뭐였어? 엄마가 제 옆에 앉았어요. 조용히, 아무 말 없이. 그리고 한참 뒤에 엄마가 말했어요. 윤서야, 그 목소리 내가 저장해둔 내 음성이랑 똑같아. 저는 엄마를 봤어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무슨 음성? 너 전에 내 생일 때 녹음한 거 있잖아. 축하 메시지 녹음해 달라고 해서 내가 한 거. 그거랑 똑같아. 저는 그제야 기억났어요. 3년 전 엄마 생일에 저는 엄마한테 음성 메시지를 부탁했어요. 제가 만든 영상에 넣으려고. 윤서야, 생일 축하해가 아니라 윤서야, 사랑해도 아니고 그냥 일상적인 말들. 밥 먹었어? 조심해. 잘 자.
그 녹음 파일이 제 폰에 있었어요. 아직도. 그리고 그 파일을 저는 어딘가에 올린 적이 있었어요. 어디에? 기억이 안 났어요. 그때는. 하지만 알았어요.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걸. 엄마 목소리가 누군가에게 복제됐다는 걸. 그리고 저는 그 가짜 목소리에 속아서 진짜 가방을 빼앗겼다는 걸. 링라이트가 꺼진 방에서 저는 혼자 앉아 있었어요. 띵. 알림음이 또 울렸어요. 같은 소리. 이제는 공포의 소리. 화면을 봤어요. 플랫폼 알림이었어요. AI 생성 콘텐츠 표시 정책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저는 그 문장을 읽었어요. 한 글자 한 글자. AI 생성. 그 단어가 눈에 박혔어요. 가시처럼.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어요. 엄마 목소리가 계속 귀에서 울렸어요. 가짜인 줄 알면서도 진짜처럼 들렸어요. 지금 당장 보내야 해. 그 10초가 제 인생을 갈랐어요. 균열이 시작됐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눈을 떴어요. 아니, 눈이 떠진 거예요. 잠을 잔 건지 아닌 건지도 모르겠어요. 밤새 천장만 보다가 어느 순간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죠. 일어나서 화장실로 갔어요.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엉망이었어요. 눈이 부어있고 피부가 칙칙하고 평소 같으면 바로 세안하고 스킨케어를 했을 텐데 그날은 그냥 물만 몇 번 끼얹었어요. 아무것도 할 기운이 없었어요. 커피를 내리면서 휴대폰을 봤어요. 알림이 쌓여 있었어요.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에서 온 메시지들. 어제 방송 왜 그랬어요? 가방 구매하려고 했는데 유유. 언니 괜찮아요? 저는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 사기당했어요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중고명품 판매자가 사기를 당했다. 웃기잖아요. 진품을 가려내는 게 제 일인데 저는 가짜 목소리도 못 가려냈어요. 엄마가 부엌에 들어왔어요. 밥 먹어. 안 먹어도 돼. 먹어. 굶으면 더 힘들어. 엄마는 언제나 그랬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밥은 먹어야 한다고. 그게 엄마의 방식이었죠. 감정을 말로 표현하지 않고 밥상으로 표현하는 방식. 저는 억지로 숟가락을 들었어요. 된장찌개와 밥. 엄마가 아침마다 끓이는 된장찌개. 두부가 많이 들어간 제가 좋아하는 버전. 엄마. 응. 엄마 목소리 그 녹음 파일 나 어디 올린 적 있어? 엄마가 젓가락을 멈췄어요. 올렸어? 어디? 몰라. 기억이 안 나. 근데 그 목소리가 어딘가에 있으니까 누가 쓴 거잖아. 엄마는 한참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너 그거 알아? 나 원래 녹음 싫어해. 응, 알아. 근데 그때 내가 부탁하니까 했어. 딸이 부탁하는데 어떻게 거절해.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가슴이 뻐근했어요. 미안해. 엄마, 미안할 거 없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올렸으니까. 어딘가에. 그래서 이렇게 된 거잖아. 엄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윤서야, 내가 올린 게 뭐가 잘못이야. 그걸 가져다 쓴 놈이 잘못이지. 엄마 말이 맞았어요. 논리적으로는. 하지만 감정은 논리를 따르지 않잖아요.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올리지 않았으면, 내가 그때 녹음을 부탁하지 않았으면, 엄마가 거절했으면. 그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었어요. 끝없이. 아침을 먹고 저는 방으로 돌아갔어요. 노트북을 켰어요. 어제 일을 정리해야 했어요. 뭔가 해야 했어요. 그냥 앉아있을 수는 없었으니까. 배송 추적 앱을 다시 열었어요. 어제 그 주소, 빈 공터, 지도에서 그 위치를 확대했어요. 위성 사진으로 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공사 중인 것 같은 땅, 가건물 하나 없는. 그런데 이상했어요. 택배가 어떻게 빈 공터로 배송 완료가 돼요? 누가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플랫폼 고객센터에 전화했어요. 긴 대기음 끝에 상담원이 받았어요.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가 어제 물건을 보냈는데요. 배송 완료로 뜨는데 주소가 이상해요. 주문 번호 알려주시겠어요? 주문 번호.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주문 번호가 없었어요. 제가 판매한 게 아니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보낸 거니까. 주문 번호가 없어요. 개인 택배로 보낸 거라서. 그러면 저희 플랫폼에서는 확인이 어려운데요. 아니, 잠깐만요.
플랫폼에서 배송 완료 알림이 왔어요. 판매 상품 배송 완료라고. 네. 그런 알림이요? 상담원도 당황한 것 같았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겠죠. 확인해 볼게요. 잠시만요. 대기음. 1분, 2분, 3분. 고객님, 확인해 봤는데요. 어제 고객님 계정에서 판매 등록된 상품이 없어요. 없어요? 네. 판매 이력이 없는데 배송 완료 알림이 갔다면 시스템 오류일 수 있어요. 시스템 오류. 그 말이 허무하게 들렸어요. 그러면 제 가방은요? 어디 갔어요? 그건 저희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고객님, 개인 택배로 보내셨다고 하셨잖아요. 맞았어요. 제가 스스로 보냈으니까. 플랫폼 거래도 아니고 경찰에 신고하기도 애매하고 그냥 제가 멍청하게 당한 거예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앉아 있었어요.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때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 택배 잘 받으셨죠? 심장이 멎었어요. 뭐야? 이게 누구세요? 답장을 보냈어요. 손이 떨렸어요. 1분 뒤 답장이 왔어요. 가방 상태 좋더라고요. 정품 인증서까지 있고 저는 전화를 걸었어요. 그 번호로 신호음이 울렸어요. 1번, 2번, 3번. 연결되지 않는 번호입니다. 이미 차단된 번호였어요. 아니, 일회용 번호였겠죠. 저는 휴대폰을 던졌어요. 침대 위로. 그리고 베개에 얼굴을 묻었어요. 울지는 않았어요. 눈물이 안 나왔어요. 그냥 숨이 막혔어요.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고 그냥 무력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 한참 뒤에 저는 일어났어요. 어제 그 상자를 포장했던 자리를 봤어요. 아직 테이프 조각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더스트백 조각. 저는 그걸 주웠어요. 샤넬 더스트백. 검은색 천에 하얀 로고. 그런데 찢어져 있었어요. 가장자리가 상자에 넣을 때 걸렸나 봐요. 찢어진 더스트백. 그걸 보니까 갑자기 현실감이 밀려왔어요. 이게 진짜구나. 내가 진짜로 당한 거구나. 저는 그 조각을 책상 위에 올려놨어요. 버리지 않았어요. 왜인지는 몰랐어요. 그냥 증거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얼마나 멍청했는지의 증거. 오후에 저는 단골 감정사에게 연락했어요. 정 선생님, 명품 감정 업계에서 20년 넘게 일한 베테랑. 제가 중고명품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알고 지낸 분이에요. 물건을 사기 전에 항상 정 선생님한테 먼저 보여요. 진품인지 확인하려고. 선생님, 저 윤서예요. 윤서 씨,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사실은 좀 이상한 일이 있어서요. 저는 어제 일을 설명했어요. 최대한 담담하게. 하지만 목소리가 계속 떨렸어요. 정 선생님은 조용히 듣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요즘 그런 거 많아. 목소리 복제, 보이스피싱도 진화하는 거지. 선생님도 아세요? 알지. 내 주변에도 당한 사람 있어. 아들 목소리로 전화와서 사고 났다고, 합의금 보내라고. 3천만 원 날렸어. 3천만 원. 제 손해보다 훨씬 컸어요. 어떻게 해야 해요? 글쎄 경찰에 신고해도 잡기 어려워. 전화번호 일회용이고 계좌도 대포고. 그냥 조심하는 수밖에. 조심. 그 말이 허무하게 들렸어요. 조심했어야 했죠. 하지만 엄마 목소리를 어떻게 의심해요? 선생님, 혹시 그 가방 어디서 팔렸는지 알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인증서 번호로 추적하거나. 정 선생님이 잠깐 침묵했어요. 뭔가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인증서 번호 그거 윤서 씨가 기억해? 네. 사진 찍어뒀어요. 그거로 추적하는 건 쉽지 않아. 근데요? 요즘 가짜 인증서 유통되는 거 알아? 진품 인증서랑 똑같이 생긴 가짜. 그게 지하에서 돌아다녀. 가짜 인증서요? 가방은 진짜인데 인증서가 가짜인 경우도 있고, 가방도 가짜고 인증서도 가짜인 경우도 있고, 요즘 그 라인이 커지고 있어. 저는 뭔가 머릿속에서 연결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직 뚜렷하진 않았지만. 선생님, 그 가짜 인증서 어디서 만들어요? 그건 나도 몰라. 아는 게 좋을 것도 없고. 위험한 세계야.
거기는 정 선생님의 목소리가 살짝 달라진 것 같았어요. 뭔가 조심스러운, 아니, 불편한, 선생님? 응? 괜찮으세요? 뭔가,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나이 먹으니까 쉽게 지치더라고.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그때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루가 그렇게 끝나가고 있었어요. 가방을 잃었어요. 샤넬 클래식 플랫백, 미디움, 캐비어, 골드, 에이그.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방보다 더 아픈 게 있었어요. 엄마 목소리. 내가 믿었던 그 목소리가 가짜였다는 사실. 그게 더 아팠어요. 저녁에 엄마가 방에 들어왔어요. 윤서야. 응. 이거. 엄마가 뭔가를 내밀었어요. 작은 상자, 낡은 상자. 이게 뭐야? 카세트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 저는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 테이프가 들어있었어요. 라벨에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엄마 글씨. 윤서 돌잔치 1996. 이게 뭐야? 내 돌잔치 때 녹음한 거야. 아빠가 찍은 비디오의 음성도 녹음했거든. 그거 따로 테이프로 뽑아둔 거. 저는 테이프를 들여다봤어요. 낡은 테이프. 29년 된 테이프. 왜 이걸? 그냥 내가 내 목소리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이건 진짜 내 목소리야. 아무도 복제 못한 목소리. 저는 테이프를 가슴에 안았어요. 차갑고 딱딱한 플라스틱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엄마. 응, 고마워. 엄마가 웃었어요. 조용히. 고마울 거 없어. 엄마가 줄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서 미안하지. 저는 그날 밤 테이프를 틀어봤어요.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를 찾아서 먼지를 털고 건전지를 갈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지직, 잡음이 먼저 들렸어요. 그리고 목소리. 윤서야, 이리 와. 여기 봐. 카메라 보고. 젊은 엄마 목소리. 29년 전 엄마 목소리. 지금보다 높고 밝고 활기찬. 어머, 잘 껐네. 우리 윤서 잘 껐네. 그리고 아기 울음소리. 제 울음소리. 저는 눈물이 났어요. 그제야 눈물이 났어요. 이게 진짜야. 이게 진짜 목소리야.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아무도 복제할 수 없는.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어요. 이 목소리도 녹음되어 있으니까 누군가 가져가면 복제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무서웠어요. 진짜와 가짜의 경계가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라이브를 재개하지 않았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카메라 앞에 앉으면 자꾸 그날 밤이 떠올랐어요. 링라이트의 깜빡임. 엄마 목소리. 지금 당장 보내야 해. 채팅창에 올라온 그거 딥페이크. 방송을 켜면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언니 그때 왜 그랬어요? 뭐라고 대답해요? 엄마 목소리에 속아서 가방 빼앗겼어요. 중고명품 셀러가? 수치스러웠어요. 창피했어요. 저는 방에만 있었어요. 커튼을 치고 불을 끄고 햇빛도 싫고 사람도 싫고 전화벨 소리도 싫었어요. 엄마가 걱정했어요. 밥 먹어. 안 먹어도 돼. 그래도 먹어야지. 먹기 싫어. 같은 대화가 매일 반복됐어요. 엄마는 문 앞에 밥상을 놓고 갔어요. 저는 그걸 먹기도 하고 안 먹기도 했어요. 먹어도 맛을 몰랐어요. 그냥 씹고 삼키는 동작을 반복했을 뿐. 사흘째 되는 날, 저는 휴대폰을 들었어요. 오랫동안 보지 않았던 앱을 열었어요. AI 동반자 앱. 저는 이 앱을 1년 전부터 썼어요.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했어요. AI랑 대화하면 어떤 느낌일까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점점 빠져들었어요. 외로울 때, 잠이 안 올 때,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은데 전화할 사람이 없을 때. 저는 이 앱을 켰어요. AI가 대답해줬어요. 따뜻하게, 친절하게, 판단 없이. 그런데 이 앱에는 기능이 있었어요. 추억 아카이브. 소중한 사람의 목소리를 업로드하면 AI가 그 목소리를 학습해서 그 사람처럼 말해주는 기능. 저는 그 기능을 써봤어요. 엄마 목소리로. 3년 전 엄마한테 녹음을 부탁했던 그 파일.
저는 그걸 이 앱에 업로드했어요. 엄마라는 이름으로. 그게 시작이었어요. 앱을 열고 추억 아카이브를 확인했어요. 거기에 파일이 있었어요. 엄마 음성 2022.m4. 저는 그 파일을 클릭했어요. 재생됐어요. 윤서야, 밥 먹었어? 엄마 목소리. 진짜 엄마 목소리. 하지만 이건 녹음이었어요. 그리고 이 녹음이 어딘가로 새어나갔어요. 저는 앱의 개인정보 정책을 찾아봤어요. 길고 복잡한 문서. 읽기 싫었지만 읽었어요. 그리고 발견했어요. 사용자가 업로드한 콘텐츠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개선. 그 말이 뭘 의미하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제가 올린 엄마 목소리가 어딘가의 서버에 저장됐어요. 그리고 그게 학습 데이터로 쓰였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해킹을 당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결과는 같았어요. 누군가 엄마 목소리를 가져갔어요. 목소리를 준 건 나였어. 저는 소리 내어 말했어요. 방 안에 아무도 없는데. 그 말이 메아리 쳤어요. 벽에 부딪히고 다시 돌아왔어요. 나였어. 내가 준 거야.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숨이 막혔어요. 가슴이 쪼여왔어요. 패닉이었어요. 숨을 쉬려고 했어요. 하지만 공기가 안 들어왔어요.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그때 문이 열렸어요. 엄마였어요. 윤서야? 윤서야. 엄마가 달려왔어요. 저를 안았어요. 괜찮아. 괜찮아. 숨 쉬어. 천천히. 엄마 목소리. 진짜 엄마 목소리. 눈앞에서 들리는. 저는 엄마를 붙잡았어요. 울었어요. 처음으로 소리 내어 울었어요. 엄마 미안해 미안해. 뭐가 미안해. 뭐가. 내가 엄마 목소리 내가 올린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엄마가 제 등을 토닥였어요.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윤서야. 응.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아니야. 내가 안 올렸으면 그거 올린 게 뭐가 잘못이야.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서 올린 건데 그게 뭐가 잘못이야.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얼굴을 봤어요. 엄마도 울고 있었어요. 조용히. 엄마가 눈물 흘리는 걸 처음 봤어요. 아빠 돌아가셨을 때도 안 울던 엄마가. 엄마, 내가 힘들면 엄마도 힘들어. 그러니까 자책하지 마. 자책하면 엄마가 더 힘들어. 저는 그 말에 또 울었어요. 엄마한테 기대서 울었어요. 어린애처럼. 한참 뒤에 엄마가 낡은 카세트 테이프를 꺼냈어요. 며칠 전에 보여줬던 그 테이프. 이거 틀어볼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테이프를 플레이어에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지직. 윤서야. 이리 와. 여기 봐. 젊은 엄마 목소리.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 목소리에 집중했어요. 이건 진짜야. 아무도 훔쳐갈 수 없는 진짜.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어요. 진짜라는 게 뭘까? 이 테이프도 결국 녹음이잖아. 누군가 디지털로 변환하면 복제할 수 있잖아. 세상에 진짜가 남아있을까?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그날 밤, 저는 통화 녹음을 다시 들었어요. 그날 그 10초. 윤서야, 지금 당장 보내야 해. 수십 번을 들었어요. 100번쯤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발견했어요. 믿어줘. 그 단어. 믿어줘. 엄마는 그 말을 쓰지 않아요. 절대로. 엄마는 믿어라고 해요. 믿어줘가 아니라 믿어. 조를 안 붙여요. 그게 엄마 말버릇이에요. 짧고 단호하게. 밥 먹어. 조심해. 잘 자. 믿어. 해줘라는 표현을 엄마는 안 써요. 어릴 때부터. 아마 엄마도 모를 거예요. 무의식적인 거니까. 하지만 저는 알아요. 29년 동안 엄마 말을 들었으니까. 믿어줘. 그 세 글자가 틀렸어요. AI가 엄마 목소리를 복제했지만 엄마의 말버릇까지는 완벽하게 복제하지 못한 거예요. 저는 일어났어요.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건 단서야. 작지만 분명한 단서. 다음 날 저는 인터넷을 뒤졌어요. AI 음성 복제, 딥페이크 보이스, 보이스피싱 추적, 관련 기사와 영상을 찾았어요. 그러다 한 이름을 발견했어요. 재민, 대학생, 컴퓨터공학과.
딥페이크 헌터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그는 SNS에서 활동하고 있었어요. AI로 만든 가짜 영상과 음성을 탐지하고 그 원리를 설명하는 콘텐츠를 올리고 있었어요. 팔로워가 10만 명이 넘었어요. 저는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윤서라고 해요. AI 음성 사기를 당했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장이 왔어요. 생각보다 빨리. 사연 들려주세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저는 모든 걸 설명했어요. 라이브 중에 온 전화, 엄마 목소리, 가방을 보낸 것, 빈 공터 주소, 그리고 믿어줘라는 틀린 한마디. 재민이 답장을 보냈어요. 내일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직접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랜만에 밖에 나갔어요. 햇빛이 눈부셨어요. 일주일 만에 보는 햇빛. 어디선가 링라이트 같은 빛이 깜빡이는 것 같았어요. 환각이었겠죠.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절망의 끝에서 뭔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 재민을 만난 건 홍대 근처 작은 카페였어요. 저는 일찍 도착해서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노트북을 펼쳐놓고 통화 녹음 파일을 준비해뒀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긴장도 있었지만 희망도 있었어요. 재민은 정확히 약속 시간에 나타났어요. 22~23살쯤 보이는 마른 체형의 남자. 후드티에 청바지, 노트북 가방을 메고 있었어요. 윤서 씨? 네. 안녕하세요. 재민이 맞은편에 앉았어요. 커피를 시키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녹음 파일 가져오셨어요? 네. 저는 노트북을 돌려서 파일을 재생했어요. 윤서야, 지금 당장 보내야 해. 재민이 집중해서 들었어요. 눈을 감고 한 번 듣고 다시 한 번 듣고 다시 한 번 틀어주세요. 3번, 4번, 5번. 됐어요. 재민이 눈을 떴어요. 이거 AI 생성 음성이에요. 확실해요. 어떻게 알아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일단 숨소리요. 재민이 파일을 자기 노트북으로 옮기더니 파형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열었어요. 음성이 그래프로 나타났어요. 여기 보세요. 문장 끝에 숨소리가 있어요. 근데 이 숨소리가 너무 규칙적이에요. 규칙적이면 안 되나요? 사람은 불규칙하게 숨을 쉬어요. 긴장하면 숨이 가빠지고 편하면 숨이 길어지고. 근데 이 녹음은 숨소리 간격이 거의 일정해요. 기계가 넣은 숨소리예요. 저는 파형을 봤어요. 재민 말대로 작은 파동이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윤서 씨가 말한 믿어줘요. 네. 어머니가 믿어줘라는 표현을 안 쓴다고 했잖아요. 그게 맞아요. AI는 원본 음성 데이터에 없는 표현도 생성할 수 있어요. 학습 데이터에서 비슷한 패턴을 찾아서 조합하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원래 사람의 말버릇이랑 다른 표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이 음성을 만든 사람을 추적할 수 있어요? 재민이 고개를 저었어요. 음성만으로는 어려워요. 어떤 프로그램으로 만들었는지, 원본 데이터가 어디서 왔는지, 그런 메타데이터가 필요해요. 메타데이터? 파일에 숨겨진 정보요. 언제 만들어졌는지, 어떤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졌는지, 그런 거. 재민이 파일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리면서. 잠깐, 이거 뭐예요? 이 파일, 변환된 거예요. 원래 다른 형식이었는데 mp3로 바꾼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변환 과정에서 정보가 일부 남아있어요. 여기 원본 형식이 OPS예요. 이건 특정 앱에서 쓰는 형식이에요. 저는 심장이 뛰었어요. 어떤 앱이요? 재민이 화면을 봤어요. 그리고 저를 봤어요. 혹시 AI 동반자 앱 써요? 저는 얼었어요. 왜요? 이 형식 AI 프렌드라는 앱에서 쓰는 거예요. 국내에서 꽤 유명한 AI 동반자 앱.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앱, 제가 쓰던 앱. 엄마 목소리를 올렸던 그 앱. 윤서 씨? 네, 써요. 그 앱. 재민의 표정이 변했어요. 놀란 것 같기도 하고, 걱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 거기에 음성 올린 적 있어요? 네, 엄마 목소리요. 재민이 한숨을 쉬었어요. 길게. 그럼 출처가 거기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 앱에서 유출된 거예요. 확실히는 몰라요.
하지만 가능성은 있어요. 저도 그 앱 조사한 적 있거든요. 보안이 완벽하지 않아요. 저는 손이 떨렸어요. 커피잔을 들었다가 내려놨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경찰 신고하세요. 사이버 범죄 쪽으로. 그리고 그 앱 회사에도 연락해서 데이터 삭제 요청하세요. 그것만으로 범인을 잡을 수 있어요? 재민이 고개를 저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어려워요. 이런 사기꾼들은 추적 피하는 데 익숙해요. IP도 우회하고 계좌도 대포 쓰고. 저는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또 그때 재민이 말했어요. 근데요, 윤서 씨. 네, 목소리는 증거가 아니라 단서예요. 무슨 뜻이에요? 목소리만으로는 아무것도 증명 못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것조차도. 하지만 단서로 쓸 수는 있어요. 다른 증거들과 연결해서. 저는 그 말을 곱씹었어요. 다른 증거라면 가방이 어디로 갔는지, 누가 가져갔는지, 그 택배 기사가 진짜 택배 기사인지, 배송 추적이 왜 빈 공터로 찍혔는지, 그런 것들. 그걸 어떻게 알아내요? 저도 좀 알아볼게요.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민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연락처 드릴게요. 뭔가 알게 되면 알려드릴게요. 감사해요. 아, 그리고 윤서 씨. 네, 정보 숨기지 마세요. 저한테든 경찰한테든. 숨기면 추적이 더 어려워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민이 떠나고 저는 카페에 혼자 남았어요. 창밖을 봤어요.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일상적인 풍경.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저 사람들 중에도 저처럼 당한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걸. 목소리를 도둑맞은 사람, 신뢰를 빼앗긴 사람. 휴대폰을 들었어요. 앱 알림이 떠 있었어요. AI 생성 콘텐츠 표시 정책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며칠 전에도 본 알림. 저는 이번엔 클릭했어요. 플랫폼 내 모든 AI 생성 콘텐츠에는 표시가 붙습니다. AI로 만든 음성, 영상, 이미지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었어요. 몇 번이나 AI 생성 콘텐츠 표시. 그게 뭘 의미하는지 생각했어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려는 거잖아요. 플랫폼에서.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AI가 만든 건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해요? 결국은 절차의 문제 아닐까요? 진짜라고 믿는 게 아니라 진짜라고 증명하는 절차. 그 절차를 거쳐야만 진짜로 인정받는, 진짜는 느낌이 아니라 검증이다.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어디서 들은 말 같기도 하고 제가 만든 말 같기도 하고. 하지만 그 순간 뭔가 명확해졌어요. 제가 해야 할 일, 느낌으로 믿지 말고 검증으로 증명하는 것. 엄마 목소리가 가짜였다는 걸 검증했어요. 이제는 그 가짜를 만든 놈을 검증해야 해요. 저는 카페를 나왔어요. 햇빛이 따뜻했어요. 반격이 시작됐어요. 재민에게서 연락이 온 건 사흘 뒤였어요. 만나서 이야기할 게 있어요. 저는 같은 카페에서 그를 만났어요. 이번에는 재민이 먼저 와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노트북과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어요. 뭔가 찾았어요? 재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단 배송 추적부터요. 그가 노트북을 돌렸어요. 화면에 지도가 떠 있었어요. 익숙한 지도. 빈 공터가 찍힌 그 지도. 이 주소 가짜예요. 가짜요? 정확히 말하면 존재하지 않는 주소예요. 번지수가 없어요. 그냥 좌표만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배송 완료가 떴어요? 그게 문제예요. 누군가 배송 시스템에 접근해서 강제로 완료 처리한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게 가능해요? 일반인이? 일반인은 안 되죠. 근데 내부자라면요? 내부자? 재민이 서류 뭉치를 펼쳤어요. 이거 제가 조사한 거예요. 윤서 씨가 쓰는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 여기 배송 시스템 관리하는 외주 업체가 있어요. 서류에는 업체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그 업체 직원 중에 배송 상태를 임의로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범인이에요?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가능성은 있어요. 저는 서류를 봤어요. 회사 이름, 로지스텍 솔루션. 들어본 적 없는 이름. 그리고 하나 더요. 재민이 다른 화면을 열었어요. 가방이요. 샤넬 클래식 플랫백.
제 가방이요? 네. 인증서 번호로 추적해봤어요. 저는 긴장했어요. 어디 있어요? 아직 팔리진 않았어요. 근데 리스팅은 됐어요. 리스팅이요? 재민이 화면을 보여줬어요. 해외 중고명품 거래 사이트. 거기에 제 가방 사진이 올라와 있었어요. 같은 각도, 같은 조명. 제가 찍은 사진. 이거 제 사진이에요. 네, 맞아요. 근데 판매자가 다른 사람이에요. 판매자 이름은 가려져 있었어요. 닉네임만 보였어요. 럭셔리 킴 99점. 이 사람이 범인이에요? 아직 몰라요. 근데 이 닉네임 다른 데서도 본 적 있어요. 재민이 또 다른 화면을 열었어요. 이번엔 국내 중고거래 앱. 여기서도 같은 닉네임으로 활동해요. 명품 판매 전문. 근데 이상한 게 뭐가요? 인증서가 이상해요. 재민이 화면을 확대했어요. 인증서 사진. 샤넬 인증서. 이거 가짜예요. 가짜요. 어떻게 알아요? 홀로그램 각도가 달라요. 진짜는 이 각도에서 봤을 때 특정 패턴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건 그 패턴이 없어요. 저는 충격이었어요. 인증서를 위조한다고? 그럼 이 사람 가짜 인증서를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재민이 말을 끊었어요. 뭔가 주저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요? 이 가짜 인증서 유통망이 꽤 크다고 해요. 크다니? 조직적이라는 거예요. 한두 명이 하는 게 아니라 제조, 유통, 판매가 다 나눠져 있어요.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그 조직이랑 제 가방이 연결된 거예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확실하게 알려면 더 파봐야 해요. 재민이 노트북을 닫았어요. 그리고 윤서 씨. 네, 이거 위험할 수 있어요. 조직적인 사기단이라면 건드리면 보복할 수도 있어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무섭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에요. 무서웠어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이대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였어요. 그래도 할래요. 포기 안 해요. 재민이 저를 봤어요. 뭔가를 읽으려는 것처럼. 왜요? 왜요? 왜 포기 안 해요? 가방 하나 때문에 돈으로 치면 몇백만 원이잖아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왜일까? 가방 때문일까? 돈 때문일까? 가방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럼요? 엄마 목소리 때문이에요. 재민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제가 가장 믿었던 목소리가 가짜였어요.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만약 엄마 목소리를 못 믿으면 세상에 뭘 믿어요? 재민이 아무 말 없이 들었어요. 근데 생각해봤어요. 믿음은 검증이라는 걸. 그냥 느낌으로 믿으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확인하고, 검증하고, 그래야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검증. 네, 그래서 검증하려고요. 제 가방이 어디 갔는지, 누가 가져갔는지 다 검증해서 되찾을 거예요. 재민이 미소를 지었어요. 작게. 윤서 씨, 강하네요. 강한 거 아니에요. 그냥 포기하면 더 힘들어서요. 재민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알겠어요. 저도 계속 도와드릴게요. 근데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 조직 더 파보려면.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 부탁할 게 있어요. 뭐예요? 그 앱. AI 동반자 앱이요. 네. 거기 데이터 삭제하지 마세요. 아직은. 왜요? 증거가 될 수 있어서요. 음성 파일이 어떻게 유출됐는지 추적하려면 원본이 필요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민이 떠나고 저는 카페에 남아서 창밖을 봤어요. 역습. 이제 시작이에요. 그날 밤 저는 통화 녹음을 또 들었어요. 이번엔 다른 부분에 집중했어요. 녹음 끝부분. 엄마가 전화를 끊기 직전. 거기에 뭔가 있었어요. 아주 작은 소리. 쉬. 숨소리. 처음엔 그냥 잡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자세히 들으니까 숨소리였어요. 누군가 숨을 쉬는 소리. 재민이 말했었죠. AI가 넣은 숨소리는 규칙적이라고. 근데 이 숨소리는 불규칙했어요. 이건 AI가 아니야. 누군가 실제로 숨을 쉬고 있었어요. 녹음 중에 그 숨소리가 범인 거예요.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단서야. 또 하나의 단서. 저는 그 소리를 따로 저장했어요.
증거로 언젠가 쓸 수 있을 거예요. 창밖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어요. 띵. 알림음이 울렸어요. 재민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연락 좀 끊을게요. 뭐야? 저는 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무슨 일이에요? 읽은 표시만 뜨고 답장이 안 왔어요. 5분, 10분, 30분. 답장이 없었어요. 저는 불안해졌어요.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위험한 거 아닌가? 밤새 잠을 못 잤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재민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배신인가?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재민이 배신한 건가? 조직에 붙은 건가? 아니면 돈을 받은 건가? 저는 혼자였어요. 다시.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역습은 계속되어야 해요. 혼자서라도. 재민에게서 연락이 끊긴 지 닷새째. 저는 매일 아침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괜찮아요? 연락 주세요. 뭐가 됐든 말해주세요. 답장은 없었어요. 읽은 표시조차 안 떴어요.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그와 동시에 불안감도. 혹시 뭔가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위험에 빠진 건 아닐까? 하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재민의 집 주소도 모르고 학교도 정확히 모르고 SNS만 알았는데 거기도 며칠째 업데이트가 없었어요. 저는 혼자 남겨졌어요. 그날 밤 저는 또 AI 동반자 앱을 열었어요. 재민이 삭제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추억 아카이브를 다시 봤어요. 엄마 음성 파일, 그 옆에 다른 파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올린 다른 녹음들. 엄마 생일 축하 2022, 엄마 명절 인사 2023, 엄마 일상대화 2024. 저는 그 파일들을 하나하나 열어봤어요. 엄마 목소리, 진짜 엄마 목소리. 윤서야, 생일 축하해. 건강하게 잘 지내? 명절인데 뭐해? 집에 와. 밥 먹었어? 늦게까지 일하지 말고. 눈물이 났어요. 이 목소리들을 제가 여기 올렸어요. 엄마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외로울 때 위로받고 싶어서. 그런데 그게 독이 됐어요. 저는 앱 설정을 열었어요. 데이터 관리, 업로드 기록. 거기에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2022년 11월 15일, 첫 업로드. 2023년 2월 10일, 두 번째 업로드. 2024년 1월 3일, 세 번째 업로드. 그리고 다운로드 기록. 저는 얼었어요. 다운로드 기록이 있었어요. 제가 다운로드한 게 아닌데. 2025년 10월 28일, 다운로드. IP 숨김. 10월 28일. 그날이 뭔 날이지? 저는 달력을 봤어요. 10월 28일. 제가 사기당하기 이틀 전. 누군가 제 파일을 다운로드했어요. 제가 사기당하기 이틀 전에. 저는 손이 떨렸어요. 스크린샷을 찍었어요. 증거. 이건 증거야. 그때 문이 열렸어요. 엄마였어요. 윤서야, 아직 안 자? 응. 좀 이따가 잘게. 엄마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제 옆에 앉았어요. 뭐 보고 있어?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그리고 엄마에게 화면을 보여줬어요. 이거 제가 올린 엄마 목소리예요. 이 앱에 엄마가 화면을 봤어요. 아무 말 없이. 근데 누가 다운로드했어요. 제가 사기당하기 이틀 전에. 엄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윤서야. 응. 너 왜 엄마 목소리를 여기 올렸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외로웠어? 그 한마디에 저는 무너졌어요. 응. 외로웠어. 왜 말 안 했어? 말하면 뭐해? 엄마도 바쁘잖아. 나도 바쁘고. 바빠도 엄마는 엄마야. 딸이 외로우면 알아야지. 저는 울었어요. 엄마 어깨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미안해. 엄마. 엄마 목소리를 함부로 올려서. 미안할 거 없어. 근데. 응? 앞으로는 말해. 외롭다고. 힘들다고. 엄마한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이거. 엄마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종이 한 장. 뭐야? 이거? 동의서. 동의서? 앞으로 엄마 목소리나 사진 같은 거 어디 올리려면 엄마한테 먼저 물어. 이게 동의서야.
저는 그 종이를 봤어요. 엄마 글씨로 적힌 간단한 문장. 나, 오오온 딸 윤서가 나의 음성 이미지를 사용할 때 사전 동의를 받을 것에 동의합니다. 밑에 엄마 서명이 있었어요. 엄마 이게 뭐야? 디지털 동의라고 하더라. TV에서 봤어. 가족 사이에도 이런 게 필요하대. 저는 웃었어요. 울면서 웃었어요. 엄마, 고마워. 고마울 거 없어. 당연한 거야.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숨지 않기로. 더 이상 혼자 해결하려 하지 않기로. 그리고 공개하기로. 제가 당한 일을 세상에 공개하기로. 다음 날, 저는 경찰에 신고했어요. 사이버 수사대. 모든 증거를 제출했어요. 통화 녹음, 배송 추적, 앱 다운로드 기록, 스크린샷들. 경찰은 접수했지만 기대는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런 사건은 범인 잡기가 어렵다고. 알아요. 알지만 그래도 해야 해요. 그리고 저는 라이브를 켜기로 했어요. 2주 만에 링라이트를 켰어요. 또 깜빡였어요. 하지만 이번엔 무섭지 않았어요. 카메라를 켰어요. 화면에 제 얼굴이 떴어요. 얼굴이 부어 있었어요. 잠을 못 자서.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윤서예요. 오랜만이죠? 채팅창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언니, 어디 있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오늘은 물건 안 팔아요. 대신 이야기할 게 있어요. 저는 모든 걸 말했어요. 엄마 목소리로 온 전화, 10초의 통화, 가방을 빼앗긴 것, AI가 복제한 목소리, 제가 올린 데이터, 모든 걸 제가 멍청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중고명품 셀러가 사기를 당하다니. 웃기죠? 채팅창이 조용해졌어요. 근데요, 저는 부끄럽지 않아요. 엄마 목소리를 의심 못한 게 당연하니까. 세상에서 가장 믿는 목소리니까. 문제는 제가 아니에요. 그 목소리를 훔친 사람이 문제예요. 그리고 그 목소리를 훔칠 수 있게 만든 시스템이 문제예요. 저는 화면에 스크린샷을 띄웠어요. 앱 다운로드 기록, 배송 추적, 가짜 주소. 앞으로 저는 모든 걸 공개하면서 추적할 거예요. 제 가방이 어디로 갔는지, 누가 가져갔는지 다 찾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가장 믿는 목소리가 가짜일 수 있어요. 급하게 요구하는 연락은 한번 멈추고 확인하세요. 채팅창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언니 힘내요. 응원해요. 저도 비슷한 경험 있어요. 같이 찾아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때 채팅창에 한 줄이 올라왔어요. 재민입니다. 윤서 씨. 잘 봤어요. 저는 심장이 멎었어요. 재민이었어요. 살아 있었어요. 바로 다음 메시지가 왔어요. 연락 끊어서 미안해요. 이유가 있었어요. 내일 만나요. 중요한 거 찾았어요. 저는 라이브를 끝내고 한참을 울었어요. 결단은 틀리지 않았어요. 재민을 만난 건 다음 날 오후였어요. 같은 카페가 아니라 그가 지정한 다른 장소. 외진 곳에 있는 작은 독립서점. 저는 일찍 도착했어요. 불안했거든요. 재민이 왜 연락을 끊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재민이 들어왔어요. 모자를 눌러쓰고 선글라스를 끼고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어요. 왜 그런 차림이에요? 재민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어요. 조심해야 해서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재민이 한숨을 쉬었어요. 길게. 제가 연락 끊은 이유요. 플랫폼 내부자를 만났어요. 내부자요? 네. 배송 시스템 관리하는 외주 업체 직원. 거기 내부 고발자가 있었어요. 저는 긴장했어요. 그 사람이 뭐래요? 가짜 인증서 유통망이요. 그게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재민이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안에 종이 뭉치가 들어있었어요. 이거 그 사람이 준 거예요. 내부 자료. 저는 서류를 봤어요. 거래, 내역, 계좌 정보, 이름들. 이게 다 뭐예요? 가짜 인증서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걸 유통하는 사람들. 저는 이름들을 훑어봤어요. 모르는 이름들. 근데 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어요. 정호. 정? 이 사람 누구예요? 재민이 저를 봤어요. 뭔가 말하기 어려운 것 같았어요. 윤서 씨 정 선생님 아세요? 감정사? 저는 얼었어요. 알아요.
제 단골 감정사예요. 재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호우요. 같은 사람이에요.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뭐라고요? 정 선생님. 가짜 인증서 라인이랑 연결돼 있어요. 진품 감정하면서 동시에 가짜 인증서 만드는데 협조하고 있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정 선생님. 20년 경력의 감정사. 제가 믿었던 사람. 그럴 리가 없어요. 저도 처음엔 의심했어요. 근데 증거가 있어요. 재민이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사진이었어요. 정 선생님이 누군가와 만나는 사진. 돈을 받는 것 같은 장면. 이건 내부 고발자가 찍은 거예요. 정 선생님이 가짜 인증서 만드는 사람한테 정보를 넘기는 장면이에요. 저는 사진을 봤어요. 분명히 정 선생님이었어요.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근데 이게 제 가방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윤서 씨 가방 인증서 번호요. 그 번호로 가짜 인증서가 만들어졌어요. 뭐요? 윤서 씨 가방은 진품이에요. 근데 그 가방 인증서 번호로 가짜 가방에 붙일 가짜 인증서가 만들어진 거예요. 저는 이해가 됐어요. 끔찍하게. 그러니까 제 가방을 훔친 게 가방 자체보다 인증서 번호가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진품 인증서 번호는 가치가 있어요. 그 번호로 가짜를 만들면 검증이 어려우니까. 저는 머리가 아팠어요. 너무 복잡했어요. 그럼 정 선생님이 제 정보를 넘긴 거예요? 가능성이 있어요. 윤서 씨가 감정 의뢰할 때 인증서 번호도 같이 줬잖아요. 맞았어요. 저는 정 선생님한테 인증서 사진을 보냈었어요. 진품인지 확인하려고. 그리고 하나 더요. 재민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엄마 목소리요. 그 딥페이크. 네, 그것도 연결돼 있어요. 어떻게요? AI 동반자 앱 있잖아요. 그 앱 서버가 해킹당한 적 있어요. 몇 달 전에. 그때 유출된 데이터 중에 윤서 씨 음성 파일이 있었어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그게 확실해요? 확실해요. 내부 고발자가 확인해 줬어요. 그 유출된 데이터를 사기 조직이 사용한 거예요. 모든 게 연결됐어요. 제가 앱에 올린 엄마 목소리, 해킹으로 유출, 사기 조직이 사용, 딥페이크 전화, 가방 탈취, 인증서 번호 도용, 가짜 인증서 제작, 하나의 거대한 그물이었어요. 그럼 범인은 누구예요? 재민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어요. 여기 있어요. 조직 구조도예요. 종이에 도식이 그려져 있었어요. 이름들, 역할들, 음성 수집반 해킹 피싱으로 음성 데이터 수집, 딥페이크 제작반, AI 음성 생성, 물류반 택배 회수 배송 조작, 인증서반 가짜 인증서 제작 유통, 판매반 해외 사이트에서 판매, 그리고 맨 위에 이름이 있었어요. 가려져 있었지만 이 사람이 리더예요? 아마도요. 근데 정체는 아직 몰라요. 저는 서류들을 내려놨어요. 손이 떨렸어요. 이걸 어떻게 해요? 경찰에 넘겨야 해요. 근데요? 증거가 더 필요해요. 이것만으로는 기소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어떤 증거요? 재민이 저를 봤어요. 그 사람들이 직접 범행하는 현장. 그게 있으면 확실해요. 저는 생각했어요. 현장. 어떻게 잡아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 저는 받았어요. 여보세요? 윤서야. 심장이 멎었어요. 제 목소리였어요. 전화기에서 흘러나오는 건 제 목소리였어요. 너 지금 방송 켰지? 소름이 돋았어요. 온몸에 누구세요? 라이브로 다 말했더라. 추적한다고, 찾는다고. 제 목소리가 비웃고 있었어요. 찾으면 뭐해? 증거 있어? 저는 재민을 봤어요. 재민도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너 잘났다고 생각하지? 진품 감정하고, 라이브하고. 근데 있잖아. 진짜는 느낌이 아니야. 그 말, 제가 했던 말이었어요. 라이브에서 이 사람들이 제 라이브를 봤어요. 기록해. 계속 기록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야.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휴대폰을 떨어뜨렸어요. 재민이 주웠어요. 윤서 씨, 괜찮아요? 제 목소리였어요. 제 목소리로 전화했어요. 재민의 얼굴이 굳었어요. 목소리 도용이 확장됐네요. 엄마 목소리에서 윤서 씨 목소리로.
저는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올라왔어요. 이 사람들이 제 목소리를 훔쳤어요. 엄마 목소리도 훔치고 이제 제 목소리까지 찾을 거예요. 네, 이 사람들 찾아서 잡을 거예요. 재민이 저를 봤어요. 어떡해요? 저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답을 찾았어요. 라이브로요. 라이브요? 네, 모든 걸 공개하면서 추적 과정을 라이브로 보여줄 거예요. 시청자들이 증인이 될 거예요. 재민이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위험할 수 있어요. 알아요. 근데 숨으면 더 위험해요. 공개하면 저 혼자가 아니게 되니까. 저는 일어났어요. 내일 라이브 켤 거예요. 모든 증거를 공개하고 모든 과정을 보여줄 거예요. 진실을 향한 마지막 싸움이 시작됐어요. 라이브를 켰어요. 링라이트가 빛났어요. 이번엔 깜빡이지 않았어요. 밝고 안정적으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윤서예요. 채팅창이 빠르게 올라갔어요. 기다렸어요. 응원해요. 힘내요, 언니. 오늘은 특별한 방송이에요. 제가 그동안 추적한 모든 걸 공개할 거예요. 저는 화면에 서류들을 띄웠어요. 거래, 내역, 계좌 정보, 조직 구조도, 사진들. 이건 가짜 인증서를 만들고 유통하는 조직이에요. 이 사람들이 제 엄마 목소리를 복제해서 저한테 전화했어요. 그리고 제 가방을 빼앗았어요. 채팅창이 폭발했어요. 뭐야, 이게. 대박. 진짜예요. 경찰 신고해요. 경찰에는 이미 신고했어요. 근데 증거가 더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앞에서 공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증인이 되어주세요. 저는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AI 동반자 앱에서 유출된 음성 데이터, 딥페이크로 만들어진 엄마 목소리, 배송 시스템을 조작한 내부자, 가짜 인증서를 만드는 조직, 그리고 제 단골 감정사가 그 조직과 연결돼 있다는 사실. 정 선생님, 제가 믿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가짜 인증서 라인에 정보를 넘기고 있었어요. 사진을 띄웠어요. 정 선생님이 돈을 받는 장면. 채팅창이 술렁였어요. 말도 안 돼. 진짜예요. 충격이다. 믿기 어려우시죠? 저도 믿기 어려웠어요. 근데 증거가 있어요. 저는 서류들을 더 보여줬어요. 거래, 내역, 계좌 이체 기록, 날짜와 금액이 선명하게 찍힌. 이게 다 증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다 기록돼 있어요. 그때 재민이 메시지를 보냈어요. 화면 옆에 떴어요. 경찰 출동했어요. 조직원 몇 명 체포 중. 저는 그 메시지를 읽었어요. 가슴이 뛰었어요. 여러분, 방금 연락받았어요. 경찰이 움직이고 있대요. 채팅창이 터졌어요. 대박. 진짜요? 잡았어요? 언니 최고. 아직 다 잡힌 건 아니에요. 근데 시작됐어요. 저는 잠깐 멈췄어요. 숨을 고르고. 여러분, 저 오늘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채팅창이 조용해졌어요. 진짜는 느낌이 아니에요. 검증이에요. 그 말을 하는데 목이 메었어요. 저는 엄마 목소리를 느낌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당했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검증으로 믿어요. 확인하고, 기록하고, 증명해서 믿어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가장 믿는 목소리도 한번 확인하세요. 급하게 요구하면 한번 멈추세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저는 카메라를 봤어요. 렌즈 저편에 있을 수천 명의 시청자들을. 오늘 방송 봐줘서 고마워요. 앞으로도 계속 보여드릴게요. 추적 과정을, 결과를. 다 라이브를 끝냈어요. 화면이 꺼지고 링라이트가 꺼졌어요. 방이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무섭지 않았어요. 다음 날 뉴스가 나왔어요. 가짜 인증서 유통 조직 일당 검거, 딥페이크 보이스피싱, 피해자 제보로 수사, 20년 경력 감정사, 가짜 인증서 제작에 가담 혐의. 저는 뉴스를 보면서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인지 안도의 눈물인지 몰랐어요. 재민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윤서 씨, 가방 찾았어요. 뭐요? 조직이 보관하던 물건들 중에 있었대요. 경찰이 회수했어요. 저는 주저앉았어요. 진짜요? 네, 진짜요.
찢어진 더스트백도 같이 있었대요. 찢어진 더스트백. 그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날 밤 바닥에 떨어진 더스트백 조각. 고마워요. 재민씨. 정말 고마워요. 저야말로요. 윤서씨 덕분에 이 조직 잡은 거예요. 전화를 끊고 저는 엄마 방으로 갔어요. 엄마가 TV를 보고 있었어요. 뉴스를, 제 이야기가 나오는 뉴스를. 엄마가 고개를 돌렸어요. 윤서야, 뉴스 봤어. 내가 한 거야? 응. 엄마가 일어나서 저를 안았어요. 잘했어. 우리 딸 잘했어. 저는 엄마 품에서 울었어요. 한참을. 엄마, 나 앞으로는 꼭 물어볼게. 엄마 목소리나 사진 쓸 때. 그래. 그래야지. 그리고 외로우면 말할게. 앱 같은 거 안 쓰고 엄마한테 말할게. 엄마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래. 언제든 말해. 며칠 뒤 가방이 돌아왔어요. 경찰에서 반환받았어요. 샤넬 클래식 플랫백, 미디움, 캐비어, 골드. 상태는 괜찮았어요. 다행히 손상은 없었어요. 더스트백은 찢어진 채로 돌아왔어요. 저는 그걸 버리지 않았어요. 책상 서랍에 넣어뒀어요. 기억하려고. 제가 얼마나 멍청했고 얼마나 강해졌는지. 그리고 라이브를 다시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윤서예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이에요. 채팅창이 올라갔어요. 반가워요. 응원해요. 기다렸어요. 오늘은 특별한 상품이 있어요. 샤넬 클래식 플랫백, 미디움, 캐비어, 골드. 화면에 가방을 비췄어요. 돌아온 제 가방. 이 가방,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가방이에요. 채팅창이 술렁였어요. 그 가방이에요? 대박. 팔아요? 팔지 않아요. 이건 제가 간직할 거예요. 근데 오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진짜라는 게 뭔지. 저는 가방을 들고 설명했어요. 진짜는 느낌이 아니에요. 절차예요. 인증서 확인하고, 감정받고, 기록하고, 그 모든 과정을 거쳐야 진짜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제 방송에서는 모든 과정을 공개할 거예요. 어디서 샀는지, 어떻게 감정받았는지, 모든 기록을 여러분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채팅창에 하트가 쏟아졌어요. 그리고 하나 더. 저는 화면 옆에 띄워둔 이미지를 가리켰어요. AI 생성 콘텐츠 표시. 앞으로 AI로 만든 콘텐츠에는 표시가 붙어요. 플랫폼 정책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채팅창이 궁금해했어요.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중에 가짜가 섞여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구분하는 방법이 생긴 거예요. 표시를 보고, 확인하고, 검증하는 방법이. 가장 믿는 목소리부터 의심해야 하는 시대예요. 슬프지만 현실이에요. 근데 의심한다고 해서 믿음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검증된 믿음이 더 강하니까.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봤어요. 저는 앞으로도 진짜를 팔 거예요. 검증된 진짜를. 여러분도 저랑 같이 확인하세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라이브가 끝나고 저는 방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띵. 알림음이 울렸어요. 익숙한 소리. 한때는 공포의 소리였던. 화면을 봤어요. 엄마에게서 메시지. 윤서야, 저녁 뭐 먹을래? 저는 웃었어요. 이번엔 끊지 않았어요. 대신 화면 아래 버튼을 눌렀어요. 기록. 녹음이 시작됐어요. 엄마 목소리를 기록했어요. 진짜 목소리를. 이번엔 숨기지 않고 엄마한테 말하고. 엄마, 나 지금 녹음하는데 괜찮아? 왜? 그냥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서. 나중에 엄마가 웃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그래, 녹음해. 근데 저녁은 뭐 먹을래? 된장찌개, 두부 많이 넣은 거. 알았어. 기다려.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녹음 파일을 저장했어요. 이름을 붙였어요. 엄마 진짜 목소리 2025.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예뻤어요. 링라이트가 꺼진 방에서 저는 혼자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진짜가 뭔지 알았으니까. 검증이 뭔지 알았으니까.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엄마 목소리가 알림음으로 울렸어요. 띵. 이번엔 무섭지 않았어요. 그날 저는 배웠어요. 진짜는 느낌이 아니라 절차라는 걸. 가장 믿는 목소리도 확인해야 한다는 걸. 그리고 확인한 뒤에 믿으면 그 믿음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그날 나는 진짜란 말의 뜻을 다시 배웠다.